자, 그래서 글의 설명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와 딸 사이에 형제끼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몸 여기저기를 손으로 간지리면 분위기가 화기애애지곤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듯이 얘기했습니다. 요거 어떤 표현이냐? 저기 뭐냐? 갑자기 호기심 또는 관심 유발. 독자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유발하는 표현입니다. 자, 촉감이라는 자극만으로 사람이 웃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단순히 살살 만지기 때문에 웃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바람이 옆구리를 지나갈 때 벌레가 팔 위를 기어나고 있을 때는 웃음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웃음 안 나나요? 난 벌레가 팔 위가 기어다니면서 엄청 간지럽던데. 간지러워서 느끼는 거 아니야? 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손으로 간지리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자극일 텐데 말이죠. 자, 사실 사람을 웃게 하는 간지럼은요,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를 살펴볼까요? 라고 해서 이 간지럼이 바로 뭐냐? 설명 대상입니다. 설명문에는 항상 설명 대상이 있죠. 자, 그래서 근질근질거리는 기득기득 간지럼.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살에다 가볍게 스치면 간지러운 느낌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어렵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견디기 어렵게 간지러운 느낌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5분. 자, 그래서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이랍니다. 자, 이 둘은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다를까요? 왜 이래요 지금? 다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다르다고 하는 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차이점을 나타내겠다라는 소리겠네요. 자, 그래서 대조의 설명 방법으로 이야기할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벌레가 팔 위를 누비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성가신 가려움이지요. 자, 몸 전체의 피부에서 나타나는데 특징은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느껴지면 벅벅 긁거나 문지르고 싶어지지요. 자, 가려움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등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 질환이 많고, 자, 하나같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시가 예가 제시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 질환이 많고 하나같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과려움을 통각의 일종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통각의 세기가 약하면 가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최근에는 통각이 약하다고 해서 가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교과서에선 나와 있지 않은데 이 가려움의 특성을 1부터 4까지 얘기했습니다. 맞죠? 이 전체는 열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글에 본격적으로 주목할 웃음이 나는 간지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자, 이것은 신체 특정 부위에서 잘 일어나며 가려움보다는 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지럼도 가려움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통각으로 여겼습니다. 1939년에 솜털로 고양이를 살살 간지리는 실험을 한 결과 고양이의 통각과 관련 있는 신경들이 반응했고, 이를 본 실험자가 간지럼이 통각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의 연구들도 간지럼은 통각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지요. 그런데 1990년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도 간지럼을 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지럼의 원인이 통각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간지럼의 원인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촉각과 통각의 혼합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압각과 진동각 등 여러 감각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간지럼을 타는 이유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압각이라고 하면요, 이거 누르는 겁니다. 눌렀을 때 느껴지는 감각이 있죠. 요거를 압각이라고 하고요. 통각은 뭔데? 팍 때리면 여기 통증 느껴지는 거, 그걸 통각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 진동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잉 했을 때 느껴지는 진동을 바탕으로 느끼는 감각을 진동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감각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지럼의 특성을 1번, 2번, 3번, 4번으로 지금 나열, 열거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무엇이 생기느냐? 이 가려움과 간지러움의 특성의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무엇에 해당하느냐? 차이점에 해당하겠다. 그쵸? 미안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차이점은 아닙니다. 미안해요. 그냥 특성입니다. 특성. 그래서 이 특성에서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눌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중화부분, 왜 간지럼을 타게 되었을까?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왜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 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문입니다. 자, 때문은 인과 곤충이나 기생충 구체적인 예시. 하지만 간지럼은 다릅니다.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진화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 간에 친밀해지는 작용을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 첫 번째. 자, 다음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이제 부모 자식 사이에 그다음에 형제 간의 유대감을 증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유대감을 증진하는지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한 해석이 바로 방어 능력을 학습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설이죠, 전부 다. 자, 우리가 쉽게 간지럼을 타는 부위는 사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목, 겨드랑이, 그 다음에 옆구리 등이 그런 부위지요. 자,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취약점을 가볍게 건드리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 중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방어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설명하면 조금 자연스러워진대요. 자, 한 심리학 교수는 간지럼을 태우면서 서로 유대감을 끈끈하게 하는 동시에 취약한 부분의 방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방금 위에 나온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거네요. 맞죠? 자, 그래서 간지럼의 진화를 설명했습니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 해석 1, 2 나왔죠? 마찬가지로 열겁니다. 자, 근데 학교에서 안 다룰 수도 있어요. 왜냐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목, 겨드랑이, 옆구리 등 해가지고 얘네들도 전부 뭡니까? 간지럼을 타는 부위의 예시들입니다. 자, 다음 예측 불가능한 간지럼. 자, 지금 실험을 하나 해보지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가장 간지럼이 잘 탈 만한 부위를 간지러 보세요. 자, 겨드랑이 아래나 발바닥 등 어디든 좋습니다. 웃음이 나셨나요?
단순히 촉감이 있다는 것은 들었을 테지만 웃음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간질이 있는 자극인데 왜 내가 할 때는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우리 사실은 본문 내용, 그러니까 설명 방법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간지럼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근거를 제시하는 거나 이런 것들고요. 이게 2015년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에 만들어진 교과서고요. 그럼 그 교과서가 이 지문이 쓰인 것도 몇 년 전일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요. 선생님 생각할 때 선생님은요, 내가 날 간지러도 간지럽습니다. 나 간지러면 진짜 심하게 많이 타거든요. 그냥 조금이라도 간지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정색합니다. 왜 간지럽히냐고.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하는데 내가 너무 감각이 예민하고 간지럼을 많이 타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어릴 때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실험을 해봤는데 몰라,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간지럽히잖아요. 내가 간지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나를 간지럽히잖아. 못 참겠어요. 나는 내가 내 발을 간지러도 도저히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 뭐 나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가 별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웃음이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나를 간지리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그럼 내가 날 예측할 수 없어서 간지럽나? 잘 모르겠네요. 어디를 얼마나 세게, 그래서 나는 몰라, 안 믿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냐면 내가 너무 간지러우니까. 뭐 100%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간지릴지 다 안다는 것이지요.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이죠. 타인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간지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다. 자, 1998년에 영국에서 남이 나를 간지릴 때와 스스로 간지릴 때의 뇌 반응을 비교해 봤대요. 여기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건 손해였다고 합니다. 자, 손해는 어떤 감각의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간지림이 밑이나 색이 등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예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해의 반응도 적었습니다. 자, 내가 나를 만질 때마다 간지럼을 탄다고 하면 정말 피곤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피곤한데 내가 이상한가요? 자, 남이라고 해서 또 전부 간지럼을 타는 건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간지럼 타는데 영국에서 로봇으로 간지리는 실험을 했는데 실험 참가자는 간지럼을 타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로봇이 날 간지럽힌다 생각하면 나 로봇을 팍 치고 싶을 것 같은데 너무 간지러워서. 자, 눈으로 뭐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자, 지금 보세요. 영국에서 로봇으로 간지리는 실험을 했는데 자, 참가자는 간지럼을 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인과 대조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어떤 간지리는 실험을 했는데 타지 않았다 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가 밝혀져 있고요. 자, 사람이 간지렀을 때랑 그 다음에 로봇이 간지렀을 때를 나누어서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차이를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대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본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나와 있네요. 여기에 인과 처음에는 움찔했을지 몰라도 사람처럼 세기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상 범위를 벗어나도록 속도나 범위에 변화를 주면은 그때는 간지럼을 탔대요. 무엇이 생기면? 변화가 생기면,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이 생기면 그때 간지럼이 생겼다. 자,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요, 내가 나를 간지럽힐 때랑 남이 나를 간지럽힐 때 해가지고 간지리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냐 없냐 원인과 결과로 나누었습니다. 인과고요. 크게 보면 차이점이기 때문에 대조에 해당합니다.
작게 보면 인과, 크게 보면 대조. 그래서 결론! 간지럼은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자, 다음. 간지럼은 단순한 촉감도 귀찮은 행동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이를 연구하는 것 또한 한낱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지요. 자, 최근 들어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간지럼을 비롯해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또 인과가 쓰여 있네요. 자, 그래서 예측과 행동, 피드백은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라고 해가지고 이 예시에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바로 예를 들어죠. 예를 들어 또는 그 예이다. 그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예시. 자, 사람은 공을 목표 지점에 던질 때 감각으로 거리를 가늠하고 그만큼 던집니다. 만약 공이 목표 지점보다 멀리 갔다면 다시 던질 때 힘을 약하게 조절해서 던지겠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간지럼은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리 예측하려고 해도 예측을 벗어나기 때문에 간지럼이 나타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도 또다시 예측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간지럼에서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간지럼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에 주로 쓰인 설명 방법 크게 이야기하자면 무엇과 무엇일까요? 대조와 인과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예시가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종류를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열거도 지금 사용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도 사용이 되어 있어요. 잠깐만, 분석 맞나? 잠깐만. 구분이죠, 구분. 구분이 사용되어 있었죠. 구분이 사용되어 있었죠. 맨 첫 부분에 간지럼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며. 맞죠? 자, 그래서 구분. 가려움과 간지럼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리고 여덟 가지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열거와 그 다음에 과정까지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가 되죠. 구분과 분류.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자, 그 다음에 은근히 헷갈리는 거 구분과 분석이 또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구성 요소와 관련해가지고. 자, 그래서 다음 지문 넘어갈게요. 요거 지문을 그렇게 막 빡세게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설명 방법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 단원입니다. 다음 수단원이. 내가 설명문을 쓸 거야. 설명문을 쓸 거면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글에서 어떤 설명 대상을 정하겠죠. 자, 이 대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쳐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 글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본문 건강한 머릿결을 가지고 싶어요. 2페이지 넘어와 봅시다. 자, 글을 쓰는 단계입니다. 글을 쓰는 단계와 그 다음에 글을 고쳐 쓰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 단계를 나중에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외워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인 과정만 살펴볼게요. 자, 지금은 글을 쓰기 위한 계획 과정입니다. 계획 과정.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설정하느냐. 첫 번째,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의 예상 독자를 선정합니다. 1번, 2번. 자,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내용 첫 번째,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볼까? 그게 바로 뭡니까? 정보를 알려주는 이제 목적. 자,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예상 독자 파악. 자, 다음 페이지. 본문. 자,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 문단, 머리카락에 무엇을 알려주는 구조를 알려주는 내용을 가져올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리카락은 목표피, 목피질, 모수질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성. 자, 그래서 목표피는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층으로 투명한 비늘 모양의 세포로 되어 있대요. 머리카락 내부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답니다. 목표피의 무늬는 동물의 종마다 달라서 목표피의 무늬로 사람의 머리카락인지 동물의 털인지 또 어떤 동물의 털인지도 알 수 있대요. 자, 목표피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층으로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5층에서 15층에 투명하고 5개와 15개에서 15개 층에 이제 투명하고 엷은 세포가 마치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겹쳐 있어서 머리카락 특유의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머리카락이 손상되었다고 하는 건 바로 2층이 손상된 걸 말하는 거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거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음식. 자, 여기에서 설명 방법이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담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봤답니다. 자, 다음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면서 머릿결이 나빠지는 원인을 정리할 수 있겠다. 근데 늘 생각하는 건데 머릿결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따로 관리를 합니까? 그냥 샴푸 린스만 해요? 타고난 거네요. 나는 머릿결이 개털인데 좋아지지 않아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자, 머릿결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1번 습관, 2번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글의 구성을 구조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글을 쓸 때 이런 설명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지금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자료 수집 단계. 이 글쓰기 단계를 좀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어떤 자료 제시해주면서 이게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설명 방법을 정할지를 정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뒤에 이 고쳐 쓴 글이 나올 겁니다. 어떤 지문이 나오고요.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또 고쳐 쓰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고쳐 쓰기와 관련된 원리가 나옵니다. 자, 이 고쳐 쓰기 하기 전에 원래 이 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계획하기. 자,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자, 그 다음에 구조도를 짜는
내용 조직하기. 을 통해서 이 글이라고 하는 초고를 말하는 겁니다. 초고라고 하는 게 처음 쓴 원고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초고를요 고쳐 쓰기를 할 겁니다. 한자로는 퇴고라고 합니다. 퇴고. 자, 그래서 일단은 초고부터 볼게요. 머리카락의 비밀.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머리결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상하고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 자,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지금부터 머릿결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머리카락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이라고 하는 세 개의 층으로, 잘 보세요,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설명했네.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설명한 거 분석입니다.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나오면은 뭐다? 분석입니다. 구성 요소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중 가장 바깥층인 모표피는 세포가 물고기 피는 모양으로 겹쳐 있는 층이래요. 자, 그래서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것은 이 모표피가 벌어지거나 떨어져서 손상된 것을 의미한대요. 자, 의미한다. 쭉 정의. 의미를 밝히는 겁니다. 자, 다음. 머리카락은 추위나 더위, 물리적 충격과 같은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준다. 사실은 머리카락의 역할입니다. 맞죠? 자, 머리카락의 역할인데 지금 나온다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것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중심 내용과 관련 없으니 어떻게? 삭제합니다. 삭제의 원리. 자, 거기에 플러스, 자, 이 나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나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군. 추가의 원리. 얘를 추가해줬네요. 자, 그래서 이거 알고 있죠? 돼지꼬리 뭐야? 요게 뭐야? 삭제시키는 거죠. 빼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상하는 것을 막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결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대요. 자,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시금치, 굴, 달걀, 호두 등이 있대요. 자, 무엇입니까? 예시입니다. 자, 평소 머리카락을 잘 처리가 아니라 뭘로 바꿨어요? 관리로 바꿨네. 자, 이 관리로 바꾼 거는요, 문맥에 어울리지 않아서 단어를 바꾸어 준 겁니다. 문맥에 어울리지 않아서 단어로 바꾸어 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예시. 자,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카락에 젖은 채로 자는 것을 피하고 머리카락을 말릴 때는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인데 따라서 하니까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또라고 바꿨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바꾼 거냐? 문장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고친 겁니다. 자,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이게 지금 단어 수준으로 바꾼 것이냐, 문장 수준으로 바꾼 것이냐, 문단 수준으로 고친 것이냐, 글 전체 수준으로 고친 것이냐고 하는 거를 또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글 고쳐쓰기 과정에서. 자,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극하는 파마나 염색은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유를 얘기하겠지. 그러면 이유를 얘기하면은 그거는 무슨 설명 방법이 되겠습니까? 인과의 설명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열에 약하대요.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매끄럽게 연결 안 돼서 그런데 자, 뜨거운 물이나 바람 등과 자주 접촉하면 그런 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가 돼야 된다. 그렇죠? 자, 뜨거운 물이나 바람 등과 자주 접촉하면 머리카락이 상하여 머릿결이 나빠진대요.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준답니다. 이 밖에도 머리카락을 비벼서 말리면 머리카락끼리 마찰하여 머릿결이 나빠지고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 빗질하면 머리카락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떻게 고치려고 하느냐.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 문장 수준이에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문장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야. 문장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쁜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이 다음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 상하는 것을 막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야. 맞죠? 그리고 라는 뭡니까?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순서상 뭐부터 나와야 돼요?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가 먼저 나와야겠지. 맞죠?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머리카락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다와 라의 순서를 바꾸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무슨 원리라고 하느냐? 재구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다음. 결국 머릿결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자, 그래서 건강한 머릿결을 원한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자,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머릿결을 건강하게 지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뭔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마의 마지막 첫 부분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대요. 그럼 여기에 추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출처를 추가해 줍니다. 쓰기 윤리. 자, 그래서 고쳐쓰기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고쳐쓰기의 원리.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시험 기간 되면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게 이 파트가 어려운 게 고쳐쓰기다 보니까 고쳐 쓰인 지문인지 안 고쳐 쓰인 지문인지 또는 고쳐 쓰인 지문인데 어떤 한 문단만 안 고친 채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이제 실제로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뭐냐?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삭제, 재구성 아까 선생님 표시했다. 그치? 자, 대치는 뭐냐면요, 표현을 더 적절하게 바꾸는 겁니다. 아까 뭐 지지해 이걸 이제 다른 단어로 바꾼다든지 또는 그런 데를 그래서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쵸?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치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고쳐야 하는 부분들 여기 지금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무엇이 바뀌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목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중심 내용이 더 잘 드러나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부터 머릿결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설명 대상을 소개합니다. 자, 다음 김밥처럼 표시.
자, 머리카락은 김밥 속 재료가 말려있는 김밥처럼 어떻게 돼 있다고? 모표피, 모수질, 모수질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지금 이제 이 그 뭐냐 그 분석의 설명 방법은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추가되었습니까? 그림 자료가 추가되었네요. 자, 머리카락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지금 순서 바뀌어 있다, 그치? 이유 먼저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케라틴은 열에 약하다. 그래서 고쳤다, 그쵸? 뜨거운 물이나 바람 등과 자주 접촉하면 머리카락이 상하여 머릿결이 나빠진다.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비벼서 말리거나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 빗질을 하는 것도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요. 자, 지금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해서 인과 그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단 바뀌었죠. 머리카락이 상하는 것을 막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머릿결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시금치, 꿀, 달걀, 호두 등이 있다. 예시였다. 그쵸? 평소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 그래서 관리하는으로 지금 단어를 고쳤었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자는 걸 피하고 머리카락을 말릴 때는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또라고 해서 접속어도 고쳤습니다. 접속부사. 자, 머리카락을 자극하는 파마나 염색은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하기로 했습니까? 이 마지막 문단 첫 부분에 앞에 나왔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문장을 넣기로 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까지 머리카락의 손상의 의미와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 결국 머릿결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 건강한 머릿결을 원한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자,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머릿결을 건강하게 고쳤다. 그렇죠?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무엇도 추가되었습니까? 지금 출처도 밝혔습니다. 출처도 추가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설명 방법이 사용된 효과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 8가지 설명 방법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 주로 프린트로 많이 하는데 그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프린트 좀 많이 나눠주시는 편인가요? 이런 것들 많이 안 나눠줬던 것 같은데 그냥 내용 정리 정도만 나눠줬던 것 같은데 맞죠? 자, 그래서 어쨌건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교과서 이외의 어떤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외부 지문을 가져오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설명문 하나 가져와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설명 방법 분석해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 방법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세요. 점검사항 마지막 요거만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쉽게 아까 그 고쳐져 있는 어떤 그 글 표현들이 있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쳤을 내용은 없는가? 자, 다음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자,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아까 연결 부분 맞죠? 자,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고칠 문장은 없는가? 다음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없는가? 뭐 지지, 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점검사 글을 고쳤을 때 고쳐 쓰는 기준이 되는 어떤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글 전체 수준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해서 오케이 자 하고요. 자, 지금 남아 있는 시간 동안 간단하게 설명 방법 다시 한번 공부하고 정리하고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